특가 교재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고 시작하시면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뭐 시공 테마 특강 뭐 자신 있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하면 될 겁니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본 강좌 때 뵙도록. 이 단위당 이 단위당 가격은 우리가 재료나 노무나 재료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노무가 될 수 있고 이 두 개를 다 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가만 딱 정하는 거야. 자, 단위당 가격 얼마 줄게. 그럼 이 단위당이라는 것은 뭐 재료도 단위가 다양하죠. 뭐 콘크리트 1m 세제할 수 있고 뭐 철근은 톤으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단위당 가격, 노무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단위당 가격을 결정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수량의 물량이 늘어나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소유소가 없고 굉장히 좀 긴급한 공사고 뭔가 확정된 게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작공이다, 장점이다, 그럼 조기 착공 가능하다 했었잖아요. 아직 점점 확정된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발주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설계 변경 처리가 용이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단가만 지급하면 되니까 그냥 물량 산출하면 되는 거니까. 긴급 공사할 때 별표, 그렇죠? 긴급 공사할 때 계약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이제 총공사비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재나 이런 게 이제 그 좀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문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요 단가. 이 단가가 이제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미리.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 야, 단가 좀 올려달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또는 단가 그러면 굉장히 툴성이 있는 거잖아요. 툴성.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우리가 우선할 것은 공사 시방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방서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방서 유형의 표준 시방서 아까 설명드렸고 특기 시방서가 있어요. 특기 시방서는 뭐냐면 이 표준 시방서에 그 기재되지 않은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 표준 시방서에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한다든가 뭐 삭제를 한다든가 또는 부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특기 시방서라 그래요. 특별하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특기 시방서라 하고요. 이 전문 시방서 설명드린 거고요. 공사 시방서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 시방서 작성의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방서에는 공사 비용 있죠. 공사 비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공사 비용은 작성하지 않고요. 공사 비용은 뭐 내역서에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용어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발주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건축직 공무원, 공사공단을 응시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발주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면 국가직 공무원이 됐어요. 이 국가직 공무원이 돼서 알겠지만 사실 뭐 이런 기출문제 유형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다 푸은 거야. 다 푼 거. 1번. 액티비티 B의 지연 시간이 액티비티 B야. B죠. B를 보는 거야. 어디 갔냐. B요. 그죠? 요. 액티비티 B의 지연 시간이 1일 지연됐어요. 1일 지연되더라도 후속 작업 및 전체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왜? 프리플로트 1이니까 얘가 지연돼도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의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토탈 플로트죠? 그래서 전체 공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토탈 플로트, 프리플로트는 내가 영향을 주지 않고 실수는 일정의 일이니까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액티비티 2의 종소요율 시간. 액티비티 2죠. 어디 갔어요? 여기죠. 얘의 종소요율 시간은 11 빼기 7이죠. 그럼 뭐가 돼요? 4일이 돼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 2번은 4일이 돼야 돼요. 4일. 정답. 틀린 정답이죠. 3일은 4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액티비티 F의 자유여의도. 액티비티 F. 당연히 0이죠. 그 다음에 그 총 공사 기간은 며칠이 돼요? 20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H. 요거죠. 요거에 정속 여유 시간은 뭐가 돼?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죠. 왜냐면, 토탈 플로트가 우리가 4일이고요. 이렇게 뺐고, 후속공사 20이라고 가정한 큰 곳이 표면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일반형 슬라브의 주구는 단변근이고 기타는 장변근이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이 변장비라고 있잖아요. 이 변장비는 짧은 분분의 단변, 길이분의 장변 길인데, 이 변장비가 우리가 2를 초과하는 거 있죠? 2를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길게 배치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쪽 방향이 단변근이 주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이하인 거, 2 이하인 건 별 차이가 없죠. 이 별 차이가 없는 거는 우리가 단변근이나 장변근이나 모두 주근을 계산해서 그 범위 안에 있으면 OK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품질관리 강도 등인데, 우리가 이제 사용 콘크트 압축 강도 품질관리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런 건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지만 콘크트를 현장에서 이렇게 처치하고 부어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깡통 있어요. 우리 주철제 깡통인데 여기다가 콘크트를 채워놓고 닫아서 나중에 일부는 시험소로, 일부는 현장에서 양생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압축 강도 시험이라 하죠. 어쨌든 이 압축 강도가 가장 흔한 게 28일이잖아요. 그럼 28일 압축 강도다. 그럼 28일 되는 날, 우리가 이렇게, 이 공시체이죠. 공시체에다가 하중을 가해요. 이 하중을 가해서 파괴가 되는 그 하중이 있겠죠. 그때 시점의 하중을 담례적 나눠주면 이것이, 압축 강도가 되는 거예요. 압축 강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KDS 41은 120 그 세제곱미터마당 한 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콘크트 유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이 120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어떤 그 콘크트의 어떤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120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검사 로트에 뭐 3회 정도는 기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공시체가 유형 단면 형태가 보면은 유형 보면 이렇게 원주형이라고 있어요. 입방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주형과 입방체가 어디가 강도가 나오냐? 그럼 동일한 콘크트인데 불구하고 입방체가 크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입방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세장비가 일정하죠. 근데 원주형은 약간 롱다리예요. 길다 보니까 하중을 가면 얘가 더 우리가 낮은 사람인데, 그럼 요 차이를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형식은 너무너무 쉬운데 시험이 나와요.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 수직을 강조하면 이렇게 수직을 강조하는 외형이다. 그럼 멀리언이고요. 얘를 이렇게 수평을 강조하면 스팬드럴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함께 강조하면 그리드 타입이고요. 자, 유리만 반짝 있고 뒤에 있어서 은폐가 돼 있어. 그러면 시스 타입이 되는 거예요. 매끈한 외관이죠. 구조 어떤 뼈대가 안쪽에 있으니까 유리만 보여 반짝반짝. 자, 그 다음에 이 부착하는 방식도 가끔 나오는데, 이 부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쨌든 이 그 커트롤을 벽체에 고정시켜 줘야 돼. 근데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딩 하는 것도 있고요. 요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하는 게 있더라. 그 슬라이딩 하면 수평 이동하여 부착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상부는 접합 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 방향으로 슬라이딩 되도록 하는 수직벽체 패널 설치 방법이에요. 수직벽에 그 패널을 설치하는 슬라이딩 방식. 그 다음에 회전 방식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니까 로킹 방식이라고 그래요. 상하의 중앙부 한 점을 핀으로 지지하고 다른 한 점은 살짝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우리가 연결하는 형태고요. 고정은 말 그대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내 변형이 작은 소규모에 주로 적용한다라고 해요. 요건 이제 반드시 별표 5개 다 숙지하십시오. 다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는 보건법은 중대한 재해라고 했고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붙여서 중대산업재해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 보면 중대한 재해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1, 얘는 2, 10이죠. 얘는 1, 그렇죠? 얘는 또 6개월로 증가했지만 2, 3이에요. 동일 유형줄 3년, 1년에 3. 그러니까 얘는 1, 2, 3이에요. 1, 2, 3, 그쵸? 얘는 1, 2, 10인데, 그래서 우리가 얘는 보면 동시이명, 동시열명. 얘는 1, 2, 3. 그쵸? 6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그 다음에 동일 유형 질병자 1년간 3명 이상.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1, 2, 3 기억하면 돼요. 응?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산업재해를 이렇게